이른바 탈모 치료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앞. 약 처방을 받고 나온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형 탈모 같은 질병성 탈모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유전이나 호르몬에 따른 탈모까지 지원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뉩니다. 삶의 질이 다르죠. 자신감이 생기죠. 남자는 특히 외모는 모발수에 비례한다고 탈모도 그냥 저는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한 달에 10,000원 조금 넘는데 이것까지 많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막 돈 많이 들어가는 약들? 그런 거야 모르겠는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던 보건복지부는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추가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무 검토를 끝냈다면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행 방안을 검토한 거고 어차피 저희가 모두의 토론회에서 사회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5조 원 넘게 적자가 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백내장,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105개 경증 질환에 대해 건보 재정 지원을 일부 줄이겠다는 방침인데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온 유전성 탈모 치료엔 거꾸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췌장암이라든지 폐암 한우라든지 이런 신약들이 엄청 나옴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가기까지 너무나 험난한 지금 허술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수년씩 기다리고 있고.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재정 추계를 공개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대로. (6월 16일) 뉴스 사냥을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셨듯이 탈모로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세게 했었잖아요. 아, 그쵸. 근데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도 같이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고3 때 입시 준비할 때 제가 다이어트를 엄청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도 탈모가 심해가지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태진 앵커도 탈모 고민을 했었다는 게 네, 놀랐습니다. 과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그렇게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여러 이유로 탈모 걱정하는 분들 참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탈모 건보 적용 이걸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세에서 34세까지만 지원한다. 이렇게 딱 선이 그어졌더라고요. 네.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네. 네. 자, 탈모의 나이가 어딨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전에 애당초 탈모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얼마나 절박하는지 알고 있느냐,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엄청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탈모 건보 지원 이대로 괜찮나? 오늘 이 얘기 이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학과 특임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분 모두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먼저 탈모 건보 적용. 이 교수님부터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모 건보 적용이 이 찬반의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 뉴스를 첫 보는 순간에 사회적 논란이 되겠는데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가 이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셨군요. 네. 우리 조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의료계에 입문한 지는 한 20여 년 되고 네. 의학 전문 기자 17년 했는데 네. 제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예. 이해를 잘 못하겠다. 첫 번째, 정부가 이거를 건보 적용하는 명분이죠. 네. 논리를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가 추구해왔던 건보 재정의 방향성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방향성과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굉장히 강한 반대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개념을 좀 잡고 가볼게요. 네. 그 탈모가 총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원형 탈모는 또 건강보험 예, 적용이 되죠.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원래 질병으로 보는 거죠. 근데 네. 이제 탈모가 4가지가 아니라 모공이 살아있는 탈모가 있고 모공이 죽은 탈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상을 입으면 네네네. 모공이 다 죽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흉터성 탈모라고 하고 모공이 살아있는 거는 원형 탈모, 그다음에 우리 지금 논의한 안드로게성, 과거에는 남성형 탈모라고 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항암제를 먹었을 때 하는 탈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원형 탈모는 보험이 돼요. 네네. 이거는 이미 되고 있는 이미 되고 있는 네네. 거예요. 질병으로 보고. 근데 우리 과거에 안드로겐성 탈모, 남성형 탈모는 이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미용으로 봐왔죠. 이게 그 M자형 탈모죠. 네, M자형 탈모요. 네. 그리고 이제 왜 남성형이라는 말을 안 붙이냐면 여성들도 이 탈모에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 우리가 미용적으로 봐왔고 미용적으로 봤던 이유는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응급 아니고 중증 아니고 소화 분만 아니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돌아온 기분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자, 탈모 치료의 건보를 확대하자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것이기도 하죠. 지난해 12월에도 언급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생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만약 정말로 생존의 문제라면 찬성했을 겁니다. 근데 저 생존의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에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네. 하나가 취업의 어려움, 2번째가 대인관계, 3번째가 연애입니다. 네. 그런데 취업의 어려움은 만약 외모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자체로 문제입니다. 아니, 저는 그거 보고 탈모라고 안 뽑아주는 회사가 있나 싶기는 했어요. 그럼 이거 인권이 일단 제소가 될 테고요. 만약 제가 조동찬 기업이 탈모 환자 안 뽑는다 그러면 불매운동 벌어질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가 구체적인 통계를 내놓지 않았어요. 취업의 문제, 그래서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취업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너무 정부가 내놓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연애와 대인관계 어려움은 사실 어려울 수 있죠. 그건 충분히 인정하나 이건 개인에 따라 너무 편차가 다르거든요. 네. 저는 쌍꺼풀이 없잖아요.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저 쌍꺼풀이 없어서 연애하는데 너무 힘들고요. 대인관계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 어쩔 겁니까? 그럼 쌍꺼풀도 건보 적용이 대상이 돼야 되냐. 일단 정부가 내놓은 생존이라는 명분의 구체적인 디테일이 취업 제한, 연애, 대인관계 어려움이 너무 정량화돼 있지 않다. 정책으로 삼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조금 더 내주셔야 된다는 거고, 2번째는 우리나라 건보 재정의 스테이터스를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CG로 볼까요? 네. 우리가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내서 가정이 파탄 나는 걸 재난적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OECD에서 이게 높은 편이에요. 7.5%입니다. 네. 저기 보이는 뭐 아일랜드, 영국 이런 데보다 훨씬 높죠. 네. 우리는 저렇게 병원비 때문에 재난에 빠진 사람이 OECD 평균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저걸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탈모의 건보 적용이 맞는지 그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문제가 저는 부딪혔어요. 우리가 갈 방향이 아닌데 얼마 전에 박하정 기자가 보도했는데 SBS 박하정 기자. 박하정 기자가 이 선천성 난청인 환자가 인공와우 수술을 하죠. 네. 그런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5년에서 7년이면 계속 바꿔줘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예, 평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 한 번만 보험 적용됩니다. 그다음부터는 1,000만 원 다 자기 부담이에요. 어린애들이. 네. 영국과 미국 다른 나라들 다 보험입니다. 우리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보험 정책이 가야 될 방향이 이렇게 저쪽이 아직도 험한데 지금 우리는 이쪽을 가고 있다. 그런 측에서 저는 조금 제 마음엔 조금 거북함이 있었어요. 수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네. 자, 이 교수님이 이제 보건행정학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건보를 연구하고 공부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비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홍천 교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전에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비용을 어디까지 커버를 해주냐에 따라 확 바뀔 텐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가지고 약간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실제 모바일 이시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비용이. 정책이 출발한 거거든요. 네. 이 지금 조동찬 교수님께서 좀 이제 과하게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정책이랑 이제 스텝으로 나가는 건데 네.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가 디테일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뭔가 안을 가지고 있겠죠. 네. 예를 들자면은 어느 품목까지 해야 될지, 기간 얼마나 지원해야 될지, 횟수는 뭘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 품목들을 보면서 금방 전체 급여를 하기는 어렵고요. 선별급여, 예비급여 정도로 해서 네. 아마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80% 정도를 부담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20세에서 34세까지도 100%는 아닐 것이다. 지금 오해하시는 게 건보 적용한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0%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약은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률이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0원이면은 30원은 300원은 본인 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탈모약을 건보 적용하게 되면은 네. 이 30%보다는 더 높은 본인 부담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0에서 80% 정도의 본인 부담률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만 건보를 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출발은 20세에서 34세로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연령은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네. 이유는 40대, 50대도 탈모가 있죠. 더 많죠, 있죠. 사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청소년들도 있죠. 예, 근데 출발 초기에 이제 청소년들이 좀 예외적인 경우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기 20대에 이제 초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초기에 건보 재정 투입을 해서 뭔가 혜택을 보게 하자 이런 쪽이 지금 정책의 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 조동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이제 반감 있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건보 적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말씀처럼 중증, 희귀성 질환 중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 적용 기준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는 이번 탈모약 건보 적용 이슈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 네,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건보에서 질병 중심으로는 꼭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적 범위를 한번 넓혀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만약에 약간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또 그것도 심지어 100%도 아니고 한 20, 30%만 커버를 해주는 거면 사실 탈모약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 뭐 네.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일단 저는 이재율 교수님께 정면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잠깐 재난적 의료비 OECD 25년도 2025년 자료입니다. 7.5%예요. 평균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는 희소 난치병 중증 질환을 추구하는 건강보험 정책이라고 보는 세계적인 학자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그런 근거를 가져오신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프로페시아가 한 달 약값이 5만 원이에요. 아보다트가 3만 원이에요. 제일 비싼 걸 기준으로 오리지널 약값을 기준으로 5만 원, 3만 원을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2034 청년이 정말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전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임프레션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네. 근데 거기서 50에서 80%를 본인 부담할 거면 그러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대준다는 건데 네. 그러면 대부분을 본인이 낼 거면 이걸 대대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떤 이슈몰이야 하듯이 할 것이냐 아니면 아주 조용하게 파일럿 스터디로 점진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확장할 것이냐는 네. 다른 문제적으로 방법적으로 네. 이거는 대대적으로 지금 이슈를 걸었잖아요. 걸고서 50에서 80%라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중증 희소 질환으로 가야 된다. 필수 의료로 가야 된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방향성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죠. 이걸 한자석으로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가당착이다. 이제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뭐 졸지 약간 토론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교수님 뭐 여쭤보겠습니다. 건보 재정 어렵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신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건보 재정 위기라는 대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건보 재정 확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건강보험 재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 예산이 모여드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지출하는 건강보험료가 있고요. 국가가 지원한 건강재정비가 있고 네. 또 건강증진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국가가 지원할 예산을 더 확대하거나 여기를 제대로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건보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중증 질환, 희귀 질환 부분 당연히 확대해야 되는 거죠. 저는 네.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지금 이제 이런 탈모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그동안 해왔던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 입장입니다. 네. 근데 원래 건강보험 적용하려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엄청 따지고 깐깐하게 살펴보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정부가 툭 던져준 느낌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론적으로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슈를 채택하고 이걸 개발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게 정치권에서 사실은 먼저 나온 거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이슈를 던지신 건데 아마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청년층의 생활 문제들을 아마 접촉을 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는데라고 어느 정도 그걸 공감한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고 그리고 정부 부처에 던졌기 때문에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이것을 디테일한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 보셔야 되지 단지 대통령실에서 뭘 던져서 했다 저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어떻게 하죠? 약간 포퓰리즘적인 게 있다 보시는지 아니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행하는 측에서 그거에 대한 국민을 설득한 논거를 마땅하게 제시해야 되죠. 예를 들면 청년층들이 탈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좀 좋았겠어요. 그런데 방금 기자회견 보셨지만 취업의 어려움, 예민함이라고 표현했고 대인관계, 연애의 어려움이라고 해요. 이건 너무나 범용적이잖아요. 그건 어때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 말 보면 나도 보험료 내는데 그 효용성 좀 느껴보자. 그러니까 즉 20, 30대보단 5, 60대가 병원 가시는 분이 더 많고 근데 20, 30대도 보험료 내는데 그럼 병원을 안 가면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럼 탈모로라도 써라. 이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걸 1번으로 내세웠으면 차라리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아요. 2034 너네들 병원 안 가잖아. 사실 65세 이상이 다 가거든요. 네. 너네 안 가니까 너네 사실은 원래 원칙은 아니지만 당신들 이거라도 우리가 도와줄게. 니네들 쓰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차라리 고개를 끄덕일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라리 부분은. 그 논리에서. 부분은.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은 안 되고 차라리 그리고 어렸을 때 화상 입은 어린이들 있잖아요. 네. 그 어린이들한테는 모발 이식이라도 저는 보험 적용을 해준다. 이건 전 찬성해요. 네네. 그거는 그들이 받는 고통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탈모와는 또 상당한 다른 차원이겠지 될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논거를 갖고 오면 전 충분히 찬성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의 근거 아까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앞으로 뭘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놓은 건 건보공단이 1000명 여론조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1000명을 누구에게 조사했느냐도 대단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거 안 밝혔어요. 그래서 지켜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말로 대통령은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실행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계했느냐는 사실은 아직은 꽤 부족해 보입니다. 네, 설득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부가 7월 4일에 국민 참여 토론회를 열어서 여론을 또 듣겠다고 했거든요. 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19일까지 행안부 홈페이지로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이슈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보 적용의 사회적 범위에 대한 논의를 좀 한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계기다. 예, 우리는 여기에 너무 그동안 기존 방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보험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사실 희소병 척수성 근위축증 이 환자들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혀 아예 보험 적용 하에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급한 게 우리 좀 너무 많아서 그런 쪽으로 더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